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지침서를 책을 만든 윤경석입니다. 오늘은 그 위탁업체 선정과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유불독 방구 제기, 이 말을 집합건물하고 연결을 시켜본다면은, 관리단 집회를 행하여 관리비가 비쌌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그 원인을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서 구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탁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탁업체 그 선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규약이 제정된 집합건물은 관리위원회에서 위탁업체 결정 및 선정도 가능하고, 관리규약이 없거나 관리 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나 관리위원회의 위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법 16조 1항 및 38종에 보면은 관리 업무의 본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위임 규정,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관리 규약에 규정이 없거나 관리 규약마저 없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위탁업체 선정, 그 다음에 위탁업체의 자치관리하냐 위탁관리를 하냐의 결정, 이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 우리가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 이것도 결정을 안 해버리고 관리인만 선임이 되면 점령군처럼 본인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관리인을 이런 이유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판사님들의 마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 집합건물법에 보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 및 사용. 장기수선 충당금은 부담한 사람이 구분 소유자죠. 점유자가 아니죠. 일단은 그 점유자가 이전 장기수당금을 관리비에 합쳐서 부담을 납부를 했다면은 나중에 점유자가 기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장기수송 충당금은 결국에는 구분 소유자 부담이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만 참석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징수 및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법률적 근거를 보면은 원칙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뭐냐? 포괄적인 규정인 법 16조 1항 관리 업무, 공영부분 관리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16조 1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수 구분 소유자 관리단 집회의 구분 소유자 과반수 결의에 징수가 가능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계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 행위는 뭐고 변경 행위는 뭐냐? 변경은 이거 이제 구체화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뭐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해도 좀 어려울 정도인데, 변경은 뭐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바뀌는 것을 변경 행위를 말하는 거고, 계량 행위는 뭐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편리로 해서 계량을 할 경우에 그것이 계량 행위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그럼 이제 수선이죠. 수선 행위. 현재 있는 것을 사용을 편리하게 하거나 또는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선 행위를 하죠. 고치죠. 그러니까 이 수선 행위는 수선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그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변경이나 계량 행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 변경이나 계량 행위를 위해서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월 적립을 시켜 놓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징수하고 사용에 대해서 이제 그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그 장기 수선 충당금 뭐냐? 수입 돈을 받을 적은 선수금입니다. 이게 선수금이란 뭐예요?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계량 행위나 변경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걸 대비해서 여기에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소유자들이 돈을 모아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수금입니다. 그게. 지출은 그 사용 변경이나 계량 행위가 발생했을 적에 이놈을 사용을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관리인이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구분 소유자가 맡겨놓은 거예요. 관리인한테. 그 맡기는 돈을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 행위에 의한 불법 행위에 의한 영득으로 인해서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맡겨놓은 돈을 네 맘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승인도 안 받고. 그게 이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관리사무실에 같은 데서 관리소장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자 따로 입주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관리비, 수선비 이런 것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점유자들한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한 데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점유자한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한 것도.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책임지겠죠. 관리소장이나 관리인이 책임지겠죠. 모르고 했던 뭐 고의적으로 했던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공급가액 1억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있잖아요. 3,000만 원 가산세 이런 거 합치면 3,000만 원 이상이 추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따지겠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 한 사례로 8년간 11억을 발부하는데도 봤어요. 여기는 심지어 전기요금까지도 매월 부담하는 공용전기요금 부담하는 전기요금까지도 세액에서 교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11억이면 1억 1천만 원이지. 한 연간 보니까 한 1천만 원씩 손해를 봤더라고요. 구분 소유자, 입주자와 구분 소유자들이.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 본 거예요. 이 100만 원 지금은 한번 그때 이 세금계에서는 그 당시 기간이 경과하면 발부를 못 합니다. 교볼 수가 없어요. 이 점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집합 건물에 관한 모든 상담 등은 다음 카페 관리비 도둑 예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